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AI 투자로 돈 버셨나요? 아니면 어느새 물려 계신가요? 오늘은 반도체 차트에 켜진 빨간불, 주봉 20선 이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체인이 어디인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차트에 켜진 핵심 경고 신호. 두 번째, AI 메모리 수요를 흔드는 충격 변수.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러를 둘러싼 공급망 착지 구조. 네 번째, 전방위적인 비용 인플레이션. 다섯 번째, 못해먹겠다는 항복 지점이 언제 올 것인가. 여섯 번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경고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시면 주봉 20선을 하향 돌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봉 20선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약 5개월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에요. 이 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5개월치 매수자 전부가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과거 사례입니다. 역사를 보면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의 대장주들이 큰 상승 랠리를 마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주봉 20선 이탈이 먼저 왔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레짐 전환입니다. 레짐 전환이란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던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합의하에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 충격 변수입니다. 2026년 3월,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기술을 발표했어요.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00까지 줄일 수 있는 압축 기술인데요. 이게 왜 반도체 주가에 충격이 됐을까요? 지금까지 시장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는 무조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메모리 효율을 6배 높일 수 있다는 기술이 나오자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예전만큼 많이 안 사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론도 있어요. 효율이 높아지면 단가가 내려가고 더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AI를 쓸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전체 수요 즉 물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효율이 높아질수록 총소비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원리인데요. 결국 이 논쟁은 향후 한두 분기 안에 메모리 수주 잔고 데이터가 증명해 줄 겁니다. 세 번째는 피크아웃 우려와 설비 투자 부담입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 3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 더 벌 수 있는가를 봐요. 전년 대비 700% 성장을 했다면 다음 분기엔 그 이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이 정점, 피크아웃 공포예요. 거기에 설비 투자 부담까지 더해졌어요. 마이크론은 2026년 설비 투자를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이상으로 대폭 올렸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본격 진입해서 물량을 쏟아내면 어떡하지? 실제로 삼성이 HBM3 공급을 확대하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누리던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 결과 마이크론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5배 수준으로 S&P 500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가 됐어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만 빠지는 상황인 거죠. 네 번째, 공급망 착취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픈AI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연간 17.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7.5%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 7에서 10% 정도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픈AI가 그만큼 자금이 급하기 때문이에요.
2026년 예상 손실만 140억 달러, 약 19조 원에 달하거든요.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칩 사는데, 마이크론 메모리 채우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업체에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조달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AI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거나 비용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닌가? 다섯 번째, 하드웨어 업체들의 구조적 폭리입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약 60%예요. 10만 원어치를 팔면 6만 원이 남는 장사예요. 이런 마진율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AI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 AI는 적자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비싼 걸 계속 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경쟁 때문이에요. 구글이 안 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사면 메타가 삽니다. 공급자들은 안 살 거면 말아라. 뒤에 줄 서 있다고 배짱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시장이 걱정하는 건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벗겨먹히다가 어느 순간 하이퍼스케일러가 비틀거리면 결국 반도체 주문도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이제 비용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곳의 2026년 합산 설비 투자 전망이 6,500억에서 7,0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 넘어요. 그것도 전년 대비 70% 이상 폭증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제는 서버를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AI 서버의 전력 밀도가 기존 클라우드 서버보다 5배에서 10배 높다 보니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직접 변전소를 짓고 소형 원자로에 투자하고 20년짜리 장기 에너지 계약을 맺고 있어요. 벌어들인 현금의 약 87%를 다시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방위적인 비용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어요. 구리와 원자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에요. 변압기 하나를 주문해도 대기 시간이 2년이 넘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에너지 단가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지역 전력 단가가 오르고 있어요. AI 전문 엔지니어 인건비는 연봉 수백만 달러를 제시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클라우드 시대와 AI 시대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서버와 스토리지만 사면 됐는데 지금은 GPU, HBM, 변압기, 발전소, 구리까지 다 직접 챙겨야 해요. 비용의 성격 자체가 예측 가능한 경상비에서 생존을 위한 무한 베팅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못해먹겠다는 항복 지점은 언제 올까요? 세 가지 트리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ROI 불일치입니다. AI 서비스 매출 성장률보다 인프라 투자 성장률이 더 빠른 상황이 지속되면 주주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투자 축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한계예요. 오픈 AI처럼 17.5% 고금리 조달이 고착화되면 중소 AI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부 규제예요. 전력을 독점적으로 소비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AI 탄소세 같은 규제가 도입되면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강제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 중 단 한 곳이라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날, 그게 바로 레짐 전환 확정 신호가 됩니다. 이 구조를 게임으로 비유하면 딱 이래요. 하이퍼스케일러는 무한 미네랄을 가진 플레이어예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유닛들이 달라붙어서 미네랄을 채굴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GPU로 60% 마진을 가져가고 메모리 업체들은 HBM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력 인프라 업체들은 변압기 대기 2년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에너지 업체들은 20년 장기 계약에 프리미엄을 얻고 AI 인재들은 연봉 수백만 달러를 요구해요. 문제는 무한 미네랄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구조가 무너지면 달라붙어 있던 공급자들도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 밸류체인 소개입니다. AI 투자 사이클에서 반도체가 흔들릴 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 섹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건 변압기 업체들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변압기 주문되기만 2년이 넘을 정도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에요. 구리 케이블과 전선 업체들도 주목할 만해요. LS전선, 대한전선 같은 곳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확충에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냉각 솔루션 섹터입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이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특히 액침 냉각 기술이 각광받고 있어요. 관련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빅테크들이 원자력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기업들과 기존 원자력 발전 부품 업체들이 장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방산과 조선 섹터입니다. 스마트머니가 AI 반도체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동하는 방향이 바로 방산과 조선이에요. AI 기술이 방산에 접목되면서 방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선 수요도 견조합니다. 이렇게 AI 반도체가 흔들릴 때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을 미리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밸류체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치 사슬 인사이트는 매주 이런 밸류체인 분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먼저 긍정 시나리오, 확률은 30% 정도예요. 제본스의 역설이 실현되면서 TURBOQUANT로 효율화된 AI가 더 많은 곳에 퍼지고 HBM 수요가 예상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엔 반도체 비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는 전략이 맞아요. 기본 시나리오, 확률은 50%예요. 실적은 양호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경우예요. 이때는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전력 인프라나 방산, 조선 같은 순환매 섹터로 이동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부정 시나리오, 확률은 20%예요. 하이퍼스케일러 중 한 곳이 투자 축소를 발표하고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엔 전략 매도 후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봐야 할까요? 경계해야 할 지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CAPEX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지. 둘째, 메모리 수주 잔고가 줄어드는 신호가 나오는지. 셋째, HBM 가격 협상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커지는지. 넷째, AI 서비스 기업들이 흑자 전환 발표를 하는지. 다섯째, 연준의 금리 결정과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 비중을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하고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섹터로 순환매를 고려하세요. 현금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으로 가져가시고 신규 진입은 자제하면서 추세를 확인한 다음 판단하세요. 그리고 주봉 20선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재진입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공급자들의 탐욕이 수요자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계점이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모든 버블의 끝은 이 순간에서 시작됐어요. AI 사이클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AI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요. 하지만 지금 차트가 말해주는 건 그 가파른 상승 각도를 유지할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업황이 좋아도 시장 기대치가 더 높으면 주가는 빠져요. 주봉 20선 이탈은 스마트머니의 합의적 매도 신호예요. 이제는 얼마를 투자했냐보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를 묻는 ROI 검증의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강세론도 보고 약세론도 보고 손실 제한을 최우선으로 두는 냉정한 판단.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자세예요. 오늘도 가치 사슬 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을 위한 정보 제공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밸류체인 관점으로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